번째 주제. 정상회담. 네. 문은 뭐하나, 한반도 운전자는 무엇이나, 면허증을 내던졌다. 자, 네. 이 주제 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어요. 네. 양산 가면은 네.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지금 11시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연두교서는 이제 그 올해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인데 네. 여기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이제 뉴스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7일하고 8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들과의 뭐 자리를 했었나 봐요. 유명 앵커들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7, 28일 베트남에서 아마 다낭으로 보이는데요. 네. 베트남 다낭에서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나?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 시를 읊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매화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전자하고 뭐 중개자 어마무시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하죠. 오빠 내 말대로 됐잖아. 둘이 만나잖아. 그리고 우리는 좋아질 거야. 근데 외교라는 거는 이제 외교사에 이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한 10장 안팎에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교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외교는 영악한 사람이 이긴다. 이게 이제 유명한 외교사라든가 이런 책에는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제까지 미국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패자, 루저는 누구인가? 즉, 트럼프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누가 승자인가? 바로 김정은이다. 영악하고 교활한 김정은이다. 그러면서 아바의 Winner Takes All 이 노래 막 깔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보니까요. 네. 아유. 그렇죠. 지금 이번 미국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1차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지금 가장 뜨고 있고 가장 유리한 키를 잡고 있는 건 김정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 북미 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 돌아다녔습니다. 제재 완화가 먼저 하자고. 그럼 북한 비핵화 더 가속화 속도 낼 거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퇴점을 맞았어. 아니, 그러니까 쪽팔림만 받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서 네. 북한 제재 완화를 해주길 바랍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뭐래? 속으로 정신 나간 친구구만. 뭐야 도대체? 왜? 뉴질랜드 가서 당하고 저래? 다 당하고 네.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했어요. 망신당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창피했겠어요. 꼬리를 네. 확 내렸지요.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꼬리를 내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사실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미국 정상회담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전에 만나거나 최소한 전화 통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작년 11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회담이 있을 때 30분간 만났습니다. 그때는 한미 분담금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느라 북미 회담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전 9월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김정은은 베이징 날아가가지고 시진핑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조율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미국 정상회담 하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결정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참여한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트럼프란 사람이 워낙 불가예측성하기 때문에. 게다가 김정은도 톱다운 형식을 원하는 겁니다. 정상끼리 뭘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뭘 결정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바지가를 잡고라도 매일 전화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러죠. 김정은이 다 대변을 해주니까 안 하고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대통령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운전자 차 던졌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원래 운전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운전도 왜 영화 촬영 같은데 하면은 의외로 운전을 못하는 여배우나 남자 배우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로드 매니저가 다 해주기 그렇지요. 때문에. 네. 그래서 장롱 면허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운전대만 잡고 네. 이렇게 폰만 잡고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바로 트레일러 위에 게 타죠. 트레일러 위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CNN이라든가 또는 폭스뉴스에서는 뭐 이거는 진보 매체든 또는 이 보수 매체든 저기 다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북한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럽 네, 이슈가 네. 워낙에 미국에서는 크고 베네수엘라가 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차근차근히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패널들이 몇 사람 하는 거를 제가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면은 각이 딱 잡혀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핵 시설을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핵 시설을 이제 폐기한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은 즉 종전 선언을 미국은 카드를 줘요. 그 다음에 ICBM을 폐기하거나 미국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친다. 이러면 주한미군 철수가 딱 각이 잡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핵이 북한에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핵이 뭐 8기가 있냐, 10기가 있냐, 이거 갖고 난리가 쳤는데 지금 50개 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방송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뭐 절에 나가든지 교회에 나가든지 성당에 나가든지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207분이 함께하고 아직까지 계시고요. 버텨주신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정단비님께서 광주의 보수라고 하시면서 5만 원 슈퍼챗으로 네, 후원을 네, 해주셨는데 역시 호남 역시 보수가 많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영환 원장도 진짜 호남의 아들로 저희가 안영환 원장이 한번 우리나라의 모든 화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단비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손아이금님께서도 2만 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네, 이 고맙습니다. 말씀도 못 드리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안전 빵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주제로 넘어가야 네, 될 것 새 주제로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주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손석희 제거가 삼성의 음모라고 이것이 김호준의 얘기입니다. 네. 이 황당한 김호준의 음모론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손혜원, 박지원의 새해 벽두부터 재결투 신청 이렇게 아유, 대단한 분이세요. 네, 훌륭한 아줌마입니다. 네. 하자. 자, 세 번째 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기 두 네. 번째 주제, 아까 우리가 버퍼링에다가 뭐 문퍼링 때문에 안 됐으니까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저희가 마무리는 해야 될 것 두 같아요.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주제. 네.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해야 될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즉,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차근차근 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 북한에 있는 50기에서 네. 70기로 생각되는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면서 결국 김정은은 핵무기 10개 정도 없앴어. 이렇게 하면서 한미 동맹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표일 거다.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거추장스러운 무슨 족쇄일 수도 있겠다. 또 지금 자주 국방이라는 말 아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가는 걸 보면은 남과 북이 그냥 함께 하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제는 연방제로 가는 거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추측이기를 바라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남북한 연방제겠죠. 네,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저는 네. 전제 국제 문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미북 정상회담이 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내노라는 정보기관 수장들이 미 의회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한 이유가 말을 한 내용이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자, 그 양반들은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그 사람들이 이구동산 이야기가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학교를 다시 다녀라. 자기 부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납니다. 어떤 약속, 어떤 결과를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뭐 하나 던져주면서 게다가 뭐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무슨 뭐 미군 철수 이야기다니 어떤 이야기 나올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한편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안보와 생명을 버텨주는 지켜주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좌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미국 안 해요. 왜 철수합니까? 미국이 하라 해도 안 합니다. No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미군 철수 가지고 있을 이유도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참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군이 필리핀에서 여러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는 한반도의 전략적인 어떤 이 기지의 그 중요성 이거를 이제 좌파들은 얘기하지만 지금 미군은 이미 신에치스 라인을 이렇게 쫙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에서 이번에 다낭에서 트럼프가 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 또 다낭에서 중국의 시진핑도 만나는 거,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자본은 다, 즉, 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로마라든가 그리스, 그 다음에 대영 제국 이런 것처럼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용입니다. 자신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매우 쓰라린 과오로서 보여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포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박항서 감독이 무슨 해가지고 민간 차원의 그런 민간 외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딱 뭉친 전략적 타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안홍환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누구하고 편이냐, 누구하고 편을 먹고 있느냐. 트럼프는 아닌 거죠, 여러분. 트럼프하고는 편이 될 수가 없는 게 트럼프도 무시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지난번에도 들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 저는 한국 국민으로서 그때 모욕을 느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만나서도 눈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정상끼리는 근수가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 눈도 못 맞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편이 되겠습니까?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많은 국제 이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2인 삼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제재 완화할 때는 맨날 제재 완화 해주세요. 마카롱님, 마크롱님 하고 그 다음에 딱 바꿔가지고 이 트럼프가 종전협정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 또 종전협정으로 이 아이템을 바꾸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저는 트럼프와 그 다음에 김정은의 북미, 미북 회담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도 특별 생방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좌파의 특수성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진보니 좌파냐 사람들을 트럼프를 엄청나게 미워해요. 공격합니다. 왜? 이른바 소수에 대한 탄압, 기본적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무시, 미국 일변도 이러기 때문에 전 세계 좌파들 다 싫어요. 그런데 한국 좌파들은 트럼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트럼프 데모하지 않아요. 왜? 김정은한테 잘하니까. 김정은한테 잘하니까 한국 좌파 묘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국 좌파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좌파 진보가 보수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좌파 진보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만 이야기한다고. 더 세계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계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게다가 트럼프에 관련해서는 트럼프를 박수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좌파가 대한민국의 좌파입니다. 이거 골 때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거 참나. 네. 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트럼프하고 이 1대1로 말하자면 얼굴 대면 회담을 좋아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톱다운. 왜? 트럼프가 하도 황당하니까. 그리고 그런 트럼프에 있어서 말하자면 김정은은 또 믿는 구석이 뭡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미북 정상회담. 승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김정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협상, 거기다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이거 다 얻어내고 돈은 또 우리 남조선의 적화 세력들이 갖다 바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시간이 되면 제가 미국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그러니까 이번 거예요. 주말에 한번 네.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